사건 앤 피플 시간입니다. 밤늦은 시간에 경찰에 112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들은 얘기는요. 막차가 끊겼으니까 집에 데려다 달라는 그런 한 미성년자의 요청이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렸는데요. 그게 지금 많은 얘기거리 낳고 있습니다. 그 사건 얘기 더 나누기 위해서요.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님과 지금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요. 이번 네.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한번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지난 21일 토요일입니다. 네. 직장인 익명 소통 플랫폼 블라인드라고 있습니다. 이제 이 작성자는 경찰청 근무하는 경찰관인 걸로 이제 보이는데요. 어젯밤부터 화가 나는 K 고딩 썰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커뮤니티는 자신의 회사 이메일로 소속 직장을 인증해야만 가입할 수 있는 구조이거든요. 이 작성자에 따르면 당일 오후 밤 11시 반경으로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저 미성년자예요. 라는 신고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현장을 출동했는데 신고 현장의 나이가 이제 18살이라는데 머리는 노랗게 물들이고 왼쪽 팔뚝 같은 데는 허접한 이렇게 문신 있는 고등학생이라고 본인들이 신분을 밝힌 미성년자 2명이 있었죠. 예. 신고 내용이 뭐냐 이렇게 물었던 거죠. 경찰관이. 그러니까 우리 막차가 끊겼는데 집에 데려다 달라 이렇게 이제 막무가내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 경찰관이 너네 집이 어디냐 이렇게 물었는데 내비를 찍어보니까 너희 집까지 순찰차로 40분 걸리는데 이게 왕복 1시간 20분 거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할 구역에서 신고받고 현장 출동해야 하는 순찰차이니까 택시를 타고 가든가 아니면 부모님 연락처를 알려달라. 예.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에 해당 학생들이 부모님 연락처는 됐고 우리 미성년자인데 사고 나면 아저씨가 책임질 거예요? 라고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작성자가 화나는 걸 참고 길이 무서우면 지구대에서 부모님에게 연락해 데리러 와 달라 이렇게 타일렀더니 학생이 아저씨 이름 뭐예요? 계속 이렇게 물으면서 이제 뭐랄까 뭔가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이랬던 거죠. 그러니까 좀 화가 나지만 참고 조심히 가라 이렇게 하고 돌아왔다는 거죠. 이런 내용인데 이게 이제 네티즌들은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 차 끊겼다고 하면 부모가 경찰관에게 택시라도 태워서 보내라고 가르쳤을 것 같은데 이런 비판 반응을 굉장히 많이 보인 그런 겁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면요. 근데 이게 경찰관이 올린 거는 확실하다 그런 거는 네, 맞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확실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커뮤니티가 자기가 소속돼 있는 메일로 소속 직장을 인증해야만 가입할 수 있는 그런 구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커뮤니티는 경찰청 메일로 들어온 게 확인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관이라는 게 확실한 거죠. 경찰청 메일로 들어왔으니까 이건 경찰관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지금 팀장님 말씀 거 보니까는 이 경찰관도 많이 화가 난 것 같아요. 염색을 했다고 했는데도 그냥 염색이 아니라 노랗게. 예, 그리고 또 문신도 허접한 이런 단어를 쓴 거 보니까 많이 화가 났다고 하는데 근데 팀장님 이렇게 만났을 때 지금처럼 나 민원 제기하겠다 이런 말씀 들으면 어떤가요? 현직에 계실 때. 사실 굉장히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신고 목적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도움을 받고자 하는 데는 의무와 책임이 따르는 거거든요. 어떤 거든지. 그래서 도움을 받는 건데 이런 경우는 교육적 측면도 별로 안 좋고요. 또 사리 깊지 못한 행동이에요. 막차가 끊길 때까지 시간을 보냈다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이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배우는 거죠. 신고 목적의 정당성이나 적합성, 최소성, 균형성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관할 구역의 순찰차는 굉장히 많은 사건이나 민원이나 그다음에 사고 현장에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해야 되는 비례 원칙에서 보면 관할 구역에 있는 각종 주민들이나 시민들을 위한 순찰차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왕복 1시간 20분 거리를 차가 끊겼으니까 태워다 달라?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터무니없는 그런 요구를 할 때는 사실 저도 일선에서 이제 그런 경험이 있지만 굉장히 화가 나는 그런 요구인 것이죠. 팀장님 혹시 파출소 근무하셨습니까? 저는 꽤 오랫동안 경찰관 근무를 했기 때문에 순환 근무로 파출소 근무도 약간 했었죠. 아, 그러세요? 네네. 그때보다는 순찰차 많이 늘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일단 그런데 그 경찰이 하신 말씀 보면 경찰이 요청 거부했어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순서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 미성년자가 부모한테 전화를 했을 것 같은데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안 했습니까? 네? 전화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네. 현장 갔다가 돌아와서 1시간쯤 있는데 예. 그 근무지로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본인 경찰관을 찾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부모는 뭐라고 하냐면 아이가 이 시간에 돌아다니면 집에 데려다 줘야지 뭐 하는 겁니까? 장난합니까? 이렇게 항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찰관이 보호 조치하고 있으면 택시비를 보내서 택시 타고 집으로 가게 하던가 아니면 데리러 오시던가 이렇게 이제 친절하게 응답을 했는데 그 부모님은 바로 민원을 놓고 인터넷에 올리겠다. 이렇게 지금 반응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작성자는 경찰관이 미성년자 길만 내버려두고 그냥 간 것처럼 각색을 해서 민원을 넣을 것 같다. 이렇게 글을 마무리한 내용인데 참 씁쓸해한 그런 내용이죠. 아, 그러니까 부모님이 전화를 해서 오히려 더 경찰관이 화가 났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사실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거든요. 이런 측면은 경찰관이라고 하는 부분 앞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관할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 민원들, 사고 현장 이게 출동을 해서 관할 구역 내 시민이나 국민을 위한 일을 해야 되지. 막차가 떨어졌다고 해서 교통 편의를 이용해서 집에 기가 충분히 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내버려 두고 방치하고 그다음에 먼 거리를 간다고 하는 부분은 이거는 또 그 허가가 되지 않습니다. 관할 구역 밖으로 벗어나는 부분은 또 문책이 따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갑자기 궁금해지는데요. 네. 혹시요 그 경찰관이 자녀를 데리러 오세요라고 부모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부모가 그냥 놔두세요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하라는 뭐 경찰의 지침 혹시 매뉴얼 이런 게 있습니까? 사실 이런 매뉴얼은 완벽하게 그 만들어진 그런 시스템은 없고요. 통상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이제 그 만약에 학생이나 이런 현상 같은 경우에도 그 지구대에서 그러면 대중교통이 시작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겠니? 그 보호 조치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통상적으로 이제 제가 많은 경험치에 의하면 많은 경찰관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보통 택시를 붙잡아서 그다음에 주소를 알려주고 본인들이 택시비가 얼마 나오냐 해서 사비로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례입니다. 사비로 태워서 보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사비로 그게 무슨 뭐 보고를 한다고 그래서 그게 뭐 그 사비로 드린 택시비나 교통비가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아, 이거 뭐 강남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집이 일산입니다. 이러면 뭐 큰일 나겠는데요. 뭐 그런 경우는 이제 적절하게 그 같이 근무하는 팀이 뭐 좀 십시일반으로 뭐 10,000원씩을 걷는다라든가 이런 경우도 실제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사실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런 것들을 악용하는 사례가 또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또 이렇게 뭐 인터넷에 올린다 어디에서 민원을 좀 이렇게 해가지고 각색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걸 좀 두려워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네요.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당한 방법으로 정당한 설명을 하고 정당한 직무집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제기되면 이 감사과나 감찰반 같은 데서 일단 조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주위에서 보는 시각은 제대로 근무를 했으면 감찰 조사를 받겠니? 민원이 있겠니?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그 기피하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이제 좋은 게 좋다라고 해서 사비를 들여서 교통비를 지원해주는 그 경우가 있습니다. 자식 같은 뭐 생각도 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있고요. 있겠죠. 자, 그런데 지금 같은 일 뭐 가끔 어쩌다 일어나는 일이겠죠. 자주는 없겠죠. 그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하루 일주일 근무를 한다라고 하면 한 2-3건 정도는 이런 경우가 생기는 사례가 있습니다. 많은데요, 그 정도라면. 네네. 주로 어떤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런 욕을 많이 합니까? 지금? 사실 이제 노인분들도 있지만 특히 그 술 취한 취객분들. 취객이요. 이런 분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분 같으면 이렇게 어떤 요구를 하지 않죠. 그런데 정말 그 노약자라든가 여성이라든가 어린이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적절하게 그 대응을 해서 그다음에 뭐 집에 기가 조치를 하는 방법이 있고, 노인 같은 경우는 관할 구역을 떠나지 못할 때 어떻게 하냐면 릴레이 그 연계하는 방법이 있어요. 관할 구역 경계까지 태워다 드리고 그다음에 그쪽 순찰차가 페트롤카가 또 인계받아서 그다음에 그 대게까지 기가 조치시키는 이런 방법도 일선에서 가끔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객보다는 오히려 노인분들은 네, 좀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해주시는 거고. 자, 그런데요, 지금 뭐 취객 얘기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이번 일도 좀 이해할 수는 없는데, 이렇게 좀 편하게 가기 위해서 경찰차 타고 집에 가려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네. 이게 거짓 신고라고 확인이 되면은 그럴 때는 무슨 처벌 뭐 이런 게 있나요? 예, 귀가 목적 허위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이제 좀 논란이 있긴 하지만 대법원 판례를 보면 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건데요. 위계라는 건 잠깐 설명을 드리면 행위자, 신고자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상대방이나 해당 직무를 하는 자에게 이제 착각이나 오인, 또 뭐 부지 이런 걸 일으키게 해가지고 자기 어떤 이득을 취하는 그 일체 행위거든요. 이런 걸 이제 위계라고 하는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해서 사실은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그 2019년 8월달에 인천 부평 노래방에서 도우미 영업한다고 허위 신고를 했다가 출동 경찰관에게 집까지 태워달라 그래가지고 사실은 규정된 최대 50대 남성이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은 1천만 원. 네, 선고받은 사례도 실제 있습니다. 뭐 적지 않은 것 같은데요. 특히나 오늘 또 뭐 특히 눈길이고서요. 또 빙판도로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택시 잡기 힘드니까 또 이런 날 또 백 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처벌 받을 수도 있고 이러니까 오늘 뭐 예정된 약속이 있으신 분들은 좀 덜 드시고, 그리고 이른 귀가하시고, 특히나 뭐 오늘 또 백 팀장님 오늘 또 이런 날은 또 경찰관 여러분들 또 늦게까지 또 퇴근 정리하시죠? 네네, 뭐 거의 그 준 비상근무 체제로 들어가서 뭐 교통사고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저체온증으로 인한 그런 어떤 방치된 그런 부분들까지 다 들여다보는 그런 근무를 하게 될 겁니다. 말씀 들으셨죠? 팀장님 말씀 드렸으니까요. 오늘은 뭐 경찰관 분들과 함께 말씀하셨듯이 십시일반하시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이었습니다.